그러면 사실 집에 돌아가서 뭐 환자분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을 하면 안 되죠. 당뇨라는 병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내과조미 닥터 K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해야 할 일 한 가지,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거 하나, 그리고 실천해야 할 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우연히 이제 건강검진을 했죠. 건강검진하고 당이 높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외래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확진검사라는 걸 받죠. 당뇨라고 확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약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심한 경우는 다음 단뇨 다갈,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소변을 굉장히 많이 누고 굉장히 목이 말라요. 이런 증상에다가 몸무게도 엄청나게 빠져요. 굉장히 그 당뇨의 심한 단계일 때인데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거죠. 오셔서 진단을 받아요. 당을 체크하면 뭐 300, 400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체크가 안 되는 하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래서 당뇨로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처음으로 당뇨를 진단받으면 굉장히 당황하죠. 일단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경우는 더 좀 당황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굉장히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사실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검색해서 이게 뭐 내가 굉장히 목이 많이 마르고 몸무게도 빠지고, 그럼 어떤 분들은 암이 아니냐, 내지는 뭐 이제 정말로 당뇨 아닙니까? 나 당뇨 아니에요? 라고 주변에 있는 혈당 기계로 뭐 체크해 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실제로 당신은 당뇨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고 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일단 혈압이나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하고는 와닿는 게 좀 다르죠. 당뇨 좀 심각한 병인 것 같고, 주변에서 뭐 당뇨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당뇨라는 좀 뭐 흔치 않은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이제 3분 진료 체계에서는 사실 이제 의사가 환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실제로 외래를 보게 되면 막상 이제 환자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뇨로 진단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드시게 되면 뭐 이런 부작용이, 뭐 소화가 너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꼭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이렇게 정도 설명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고 나서는 환자분은 이제 그렇구나,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어째 내가 당뇨구나, 당황하고 충격받았지만 내가 당뇨로 진단을 받았고, 그래 이제 의사가 약을 드세요 말고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하니 이제 약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집에 돌아가서 뭐 환자분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합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을 하면 안 되죠. 당뇨라는 병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사실 실천이 안 되는 일이죠. 무조건 1번, 혈당 기계를 사셔야 돼요. 1번입니다. 자, 당뇨로 내가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처방을 받던 안 받던 무조건 혈당 기계를 사셔야 돼요. 혈당 기계를 사서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뭐 요새는 인터넷 저렴하죠. 아니면 뭐 약국에서 사셔도 되고, 무조건 혈당 기계를 사셔야 돼요. 사서, 자,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당뇨 기계를 사서 당뇨를 재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아침 공복에 재고, 식후 2시간, 뭐 점심 식후 2시간, 뭐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당뇨 기계를 사서 처음 당 체크라는 걸 하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이제 뭐 어찌 됐든 당뇨 체크라는 걸 하는 거죠.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굉장히 아파요. 침이 따갑습니다. 따갑고, 내가 나를 찔러야 된다니, 바늘로 찌르는 것도 무서운데 아프죠. 아프고 뭐 어떻게 찔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근데 어찌 됐든 뭐 꾸역꾸역 이렇게 찍는데 아파요. 아파서 다시는 찍기 싫죠. 그게 당뇨 체크인데, 사실 당뇨 체크를 환자분한테 뭐 이렇게 여러 번 해오세요 라든가, 정말 아니면은 내가 뭐 어쨌든 여러 번 체크하려고 뭐 혈당 일기 뭐 책을 산다던가, 요새는 어플도 많아요. 그런 어플에다가 혈당을 적으려고 치면 너무 여러 횟수가 써 있어요. 기본이 한 4번.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공복 혈당이라도 재셔야 됩니다. 공복 혈당을 재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여러 번 재서 우리가 타이트하게 혈당을 조절하고 할수록 좋죠. 일단 환자분들이, 우리가 수능도라는 게 있어요. 환자분이 과연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당뇨에 처음 진단받았죠. 일단은 내가 당황스럽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혈당 기계를 사세요 말씀드리죠. 그럼 이제 혈당 기계를 사시는 거죠. 사시는데 뭐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뭐 사실 병원에 혈당 기계를 사가지고 오셔서 물어보시면 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하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실 이제 눈으로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재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애저녁에 여러 번 재우세요 하면 너무 힘들어요. 환자분이 그래서 좀 재다가 난 아파서 못하겠다. 꼭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난 약만 먹겠다. 내지는 약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처음에 시작이 반이니까 혈당 한 번이라도 재우세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공복 혈당은 꼭 재우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래 뭐 한 번 그래 꼭 참고 한 번은 재워야지 이렇게 재우시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공복 혈당 한 번을 꼭 재셔야 돼요. 당뇨 처음 진단받고 약을 시작했을 때 꼭 해야 하는 일 한 가지 혈당 기계를 사서 아침 공복 혈당을 재우시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당뇨 진단받고 당뇨 약을 시작하셨고 이제 혈당 기계를 사서 혈당을 체크를 하세요. 공복 혈당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저혈당입니다. 내가 이제 혈당을 아침마다 너무 이제 잘 체크하고 있고 뿌듯하죠. 그래서 이제 혈당이 잘 조절돼야 되고 뭐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막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머리가 막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증상이 와요. 심하면 쇼크까지 오죠. 그게 바로 저혈당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사실 혈당이 굉장히 높았던 경우들이 있죠. 400, 500 뭐 이렇게 높았던 경우 400, 500 이렇게 높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이죠. 100일 때 400, 500이에요. 그런데 혈당을 200으로 조금 아주 처음에는 저용량의 약을 시작해요. 저용량의 약을. 왜냐면 이제 약에도 부작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약을 올립니다. 그런데 약을 딱 시작했는데 환자가 한 당이 200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100이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혈당이죠. 이 사람의 몸에서는 계속 400, 500이었다가 300이나 200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졌다라고 몸이 인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상 혈당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혈당이지만 내 몸에서는 내가 평상시에 계속 혈당이 이렇게 뭐 높았던 상태인데 조금 떨어졌는데 저혈당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 저혈당 증상이 바로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허기 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고 두근거리고 어떤 때는 현기증, 어떤 때는 어지럽고 뭐 죽을 뻔하고 뭐 이런 느낌까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그런 느낌을 갖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렇게 상대적인 저혈당,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높은 200 정도 저혈당일 때는 이런 증상들이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아요. 그냥 약간 올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인슐린 주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지는 약이 복합제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고용량의 여러 가지 약이.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죠. 70, 10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심하게 오면 환자분들은 별 증상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배만 고팠다. 그러면 괜찮은데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아니면 나 정말 이번에 죽을 뻔했다. 이런 증상까지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사실 내가 약을 시작하고 났더니 내가 혈당 당뇨약을 시작하고 났더니 오히려 이런 증상이 시작된 것 같다. 이건 당뇨약의 부작용 아닌가요? 당뇨약 때문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게 되죠. 이 저혈당이라는 거는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혈당약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저혈당에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들은 상태 내지는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런 비슷한 증상이 올 때 바로 좀 느낌이 있어요. 처음 뭐 평상시와 좀 다른 느낌. 그러면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 먹는 거죠. 그럼 금세 좋아져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도 조금만 겪고 빨리 끝나고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제가 약을 시작했는데 의사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약을 시작했는데 이런 저혈당 증상 말씀하셨던 증상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의사가 얘기를 듣고 저혈당이 언제 어떻게 왔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혈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정보가 없었던 분들은 그냥 나는 의사가 당뇨 진단하고 약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너무 힘든 증상이 찾아왔다. 이런 증상을 겪었다니 나는 당뇨약을 먹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너무 힘든 증상을 심지어 쇼크까지 겪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복도 느려요. 왜냐하면 저혈당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갖고 다녔다가 필요할 때 꼭 드시는데 이런 정보도 없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당뇨 첫 진단에 당뇨약을 시작했을 때는 저혈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혈당에 대해서 충분히 증상을 알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허기가 지는 순간이 오거나 약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바로 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꼭 실천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삼시세끼를 드시는 거예요. 삼시세끼. 삼시세끼를 드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말씀하시는데 약을 시작하고 내가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2끼 드시던 분들 2끼, 심지어 뭐 1일 1식 하시던 분들 1일 1식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뇨약이 들어가고 있죠. 당뇨약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식사가 들어갔을 때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이 당뇨병은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당뇨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혈당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당뇨예요. 그러니까 혈당의 조절이 안 되는 게 당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당은 사실 인슐린 정말 하다못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약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높은 혈당은 떨어져요. 그런데 낮은 혈당은 올리기가 쉽지 않죠. 심지어 저혈당 증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저혈당이 생기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핑 돌고 하고 정말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혈당이 뚝 떨어질 때죠. 50 이렇게 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혈당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알고 있고 사실 저혈당이 안 오면 제일 좋죠. 저혈당이 오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 금세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사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주의하셔야 될 저혈당 증상을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대비할 수 있으냐? 삼시세끼를 다 드시는 거죠. 세 끼를 다 드시고 공복이 4시간에서 8시간을 넘어간다. 직업 특성상 내가 8시간 정도는 공복이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중간에 뭐라도 드셔야 돼요. 하다못해 주스를 드신다던가 사탕을 드신다던가. 근데 이제 사실 음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주스나 사탕은 너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에 좋지가 않아서 음식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간식 같은 걸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뭐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많지만 당뇨를 진단받으면 조심해야 될 음식들이 많지만 공복이 한 8시간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라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끼를 다 드시고 그 사이에 점심하고 저녁이 뭐 12시, 8시 이렇게 되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중간에 4시쯤 꼭 음식물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당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1일 1식 하시던 분, 하루에 2끼 드시던 분들도 꼭 삼시세끼를 다 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꼭 해야 할 것 한 가지, 꼭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 꼭 실천할 것 한 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혈당 기계를 사서 공복 혈당 재기입니다. 재서 이제 의사한테 갖고 가면 의사가 약을 조절해 드리는 거죠. 그 정보가 없으면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꼭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의 증세를 충분히 알고 있고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세 번째는 꼭 실천해야 할 것,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삼시세끼를 다 드시고 공복이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고 이 세 가지는 당뇨를 처음 진단받고 약 드시는 분들은 꼭 잊어서도 안 되고 바로 실천해 주시고 깊게 알고 계셔야 하는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닥터 K였습니다.